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 뒤흔들 핵폭탄 터졌다.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합니다. 글로벌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폭락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과 현실성을 진단합니다. 유럽발 GTX, 주변의 집값이 3배 이상 폭등하며 한국의 GTX 기대감이 높습니다. 서울 지역별로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이 상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값 뒤흔들 핵폭탄 터졌다.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하다. 돈으로 쌓은 아파트죠. 자, 지금은 상당히 집값이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거품도 높습니다. 자, 이거 보실래요? 자, 미중 집값 양극화. 한국 어디를 따라갈까? 극과 극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미국 상반기 주요 대도시는 집값이 상승이 아니라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지금. 희한한 일입니다. 예전에 고정금리, 저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집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자꾸 이렇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뛰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지금 주택량이 부족해요.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기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공급 부족이 생긴 거예요. 자, 일단 볼까요? 미국은 폭등하고 있고 중국은 또 반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7월 주택 중위가격 40만 달러 1.9%. 지금 한 달 만에 이렇게 뛰었다는 것은 엄청 많이 뛴 거예요. 7월 주택 거래 급감. 거래 감소된 게 여기는 지금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돼버렸어요. 왜냐? 공급도 없죠. 매물도 희소합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 신규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요. 통화량, 돈은 또 넘쳐납니다. 통화량 폭증. 무한 양적 완화라는 말을 잊으면 안 돼요. 무한 양적 완화. 코로나 때 그냥 마음대로 터질 만큼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이 넘쳐납니다. 당연히 집값이 급등하는데 이게 해소되려면 10년이 지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모기지 금리 무려 7%를 넘겼는데도 가격 상승 지속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미국을 닮아갈까요? 중국을 닮아갈까요? 거의 90% 이상 미국과 쌍둥이입니다. 예, 주식하고 똑같아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 보자고요. 중국은 급락하고 있어요. 원래 올해 들어와가지고 많이 폭락했다가 V자 반등해서 이제 플러스까지 전환됐는데 이번에 자, 비구이안 사태가 터지면서 급락한 거예요. 볼까요? 부동산 개발회사 비구이안 디폴트 우려가 지금 생긴 거죠. 이미 헝다는 나몰라라고 터졌고, 자, 23년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 중국 올해 마이너스 0.01부터 마이너스 1.5까지 매달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0.1이 플러스까지 됐다가 이번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터지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20%나 폭락한 것도 있어요. 시안, 타이위안, 텐진, 항저우 등 주로 큰 도시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70개 도시는 무려 71%, 주요 70개 도시가 75% 집값 급락을 가져왔고요. 장기 하락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집값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 부동산 문제로 경제 위기가 터져버리면 달라져요. 이제 항상 집값 폭락이 오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가 와야 하거든요. 아무튼 미국과 중국 서로 반대. 여기는 폭등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여기는 폭락하면서 경제 위기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GTX 대박! 영국 사례와 서울, 경기, 인천 상승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영국 GTX 크로스레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GTX 속도하고 비슷할 거예요. 영국계 조금 더 속도가 약간 빠른 경우가 많겠죠. 좀 장거리다 보니까. 자, 영국 사례를 봤더니 영국 GTX 크로스레일 집값 3배나 무려 뛰었습니다. 3배 이상. 런던 72만 파운드였던 게 여기 놀라지 마세요. 228만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런던 시내에 GTX 있는 곳이 더 뛴 거예요. 왜 런던에서 더 뛸까? 지방이 더 뛰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도시가 더 뛰는 거예요. 도심이. 왜? 그 GTX를 발판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걸 다 가잖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지방에다 안 산단 말이에요. 서울에 수도에다 우선 사지. 그러면 자기는 직장이 먼 데 있어. 근데 그쪽하고 연결된 곳에 런던에다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런던만 뛰는 게 아닙니다. 런던 외곽,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도권이죠. 자, 25만 파운드가 54만 파운드, 더블 이상 뛰었네요. 여기는 런던은 3배 이상 뛰었고요. 런던 외곽 지역은 2배 이상 뛰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이 빈도수로 갈 가능성이 커요. 서울 볼까요? 서울 GTX 선 반영을 감안해도 최소 2배는 뛸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상승장에 무궁무진합니다. GTX 옆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GTX 근처에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대 수혜. 그럼 서울에서 찝어드릴게요. 최대 수혜적 잊지 마세요. 자, GTX가 2개씩 지나가는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삼성역, 청량리역, 서울역, 플러스 왕십리역 4군데가 바로 최대 수혜를 볼 겁니다.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수혜, 그냥 평범한 수혜는 GTX 노선이 있는 서울의 모든 곳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경기 인천. 자, 경기 인천 GTX 선 반영을 감안하더라도 지금부터 뛴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은 들뛰지만 얘는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최대 수혜. 그러면 경기도 인천은 어디가 수혜냐? 누구는 그래요. 원거리가 수혜 지역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런던의 사례를 봤을 때 런던에 가까운 곳들이 많이 뛰어요. 마찬가지로 서울에 가까운 곳들이 1번 순입니다. 볼까요? 어딘지? 자, 과천도 엄청나게 이제 GTX 수혜를 볼 거고, 금정, 창릉, 별내, 성남, 바로 이런 곳들이 해당되고요. 일반적인 수혜는 이제 GTX가 놓여있는 모든 정거장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집값 폭락. 자,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이 많죠. 진짜 집값 폭락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죠. 저도 역시 냉정하게 말하면 집값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무주택자들이 어떤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또 냉정하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자, 경제학자, 유튜브, 일반인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집값 폭락을 주로 말하는 경제학자들, 부동산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경제 전문가들, 경제 이론, 부동산 전망, 경제 이론 가지고 부동산 전망을 하는데 주로 학자,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자, 빅데이터, 데이터라든가 사이클 중심의 폭락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상당 부분은 단순하게 부동산 폭락을 넘어서 경제 위기 확률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전문가들 보면은 한문도, 이현철, 이광수, 김여익, 김기원. 이분들은 한 몸뚱이로 보시면 돼요. 자, 이분들이 주로 주장을 합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이번에 유튜브들. 자, 인기 유튜브 급증, 인기 유튜버, 사실상 전문가 뺨치는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부분은 재미로 하다 보니까 인기를 끌어서 구독자가 늘어나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매매, 투자, 능력의 차이가 유튜브는 상당히 커요. 자, 2023년 2차 하락, 거품, 금리, 역전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 그러면 대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이, 자, 리얼아이 박감사, 라이트하우스, 박홍기, 표영호, 박미 등등등등 많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소양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누가 집값 폭락을 원하느냐? 당연히 무주택자들이 제일 원하겠죠. 심리적 위안을 삼고 또 싸게, 값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떨어져야 하니까 소자본 투자, 집이 있더라도 내 집값이 별로 안 비싸 또는 비싸더라도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집값 하락을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극대화, 맹목적 지지. 이제는 집과 관련 없어요. 무조건 폭락만을 원해요. 투자 못해도 좋다, 돈 없으니까 집값 좀 폭락하자.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같으니까. 자, 이 세 부류가 있는데 냉정하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동산 전문가,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별로 이 상황에 끼질 않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100명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제 보합이 제일 많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상승을 지금 전망합니다. 참고하세요. 현재 서울 갭투자 금매별 지역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제 금액대별로 지역을 알아놓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자, 현재 상황, 현재 시세가 얼마냐? 그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때 갭 투자를 했을 때 전세 시세는 얼마냐? 보자고요. 먼저 이제 5억에서 8억대 현재 시세 지역을 볼게요. 자, 현재 시세가 5억에서 8억인 곳이 바로 서울 외곽 대단지 아파트 25평 구축.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외곽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서울의 사이드 쪽이에요.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뭐 아니면 이제 남쪽으로 가도 구로구, 금천구 이런데.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일부 지역은 25평 준신축도 잡을 수가 있어요. 5에서 8억이니까. 서울 외곽 대단지 10평대 신축도 잡을 수가 있죠. 10평대 5에서 8억. 그러면 5억에서 8억이면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었냐? 자, 내 돈은 2억에서 4억. 전세는 3억에서 4억으로 약간 높은 편이에요. 전세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억에서 10억짜리를 볼까요? 여기는 서울의 외곽 대단지 아파트 25평 신축. 대략 한 10억 안짝이면, 이 짝짝짝이면 외곽의 새 아파트 25평을 잡을 수가 있다. 모든 걸 다 잡는 건 아니죠. 이제 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 34평 구축을 잡을 수가 있어요. 8억에서 10억 사이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중심지, 이번엔 중심은 외곽의 반대입니다. 아까 외곽에서 말 안 한 곳들이 다 중심지에 들어가요. 중심지도 비싼 곳과 좀 싼 곳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냥 평균치로 중심지 대단지 25평 구축은 8억에서 15억 정도면 어느 정도 잡아요. 외곽 신축도 잡을 수가 있어요. 25평. 하지만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뭐 송파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동작 이런 데는 10억 갖고 못 잡습니다. 구축도. 아무튼 8억에서 10억. 그럼 투자 금액은 4억에서 5억이고요. 전세도 거의 4억에서 5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에서 15억. 아파트가 10에서 15억이에요. 서울 중심의 대단지 25평짜리 구축, 신축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신축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 대단지 34평 구축, 신축. 34평도 역시 구축, 신축을 잡을 수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15억 갖고 어림도 없죠. 신축은. 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 외곽의 대단지, 이번엔 중심지가 아닙니다. 외곽의 대단지 34평이나 40평대 50평대 신축 잡을 수가 있어요. 10에서 15억이면. 자, 대략 5에서 8억이 들어가고요. 전세값은 5억에서 7억. 자, 15억 정도면 전세값이 더 덜 들어가, 이게 내 돈이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서울 강남 대단지 34평 이번에 구축 신축 15억에서 30억이면 이제 서울에 웬만한 거 다 잡죠. 반포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강남 서초의 비싼 곳, 용산의 일부 지역, 성수동, 성동구의 일부 지역 빼고는 30억 넘어가는 거 일부 빼고는 다 잡습니다. 대략 이 금액대에 잡을 수 있는 게 서울 강남 대단지 34평 구축 신축. 그래요. 30억까지면 웬만한 거 다 잡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 제외하고. 서울 한강이 보이는 대단지 34평 구축 신축도 15에서 30억이면 싹 잡아요. 신축까지도 잡을 수 있어요. 서울 강남 한강조망 대단지 신축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지가 탁월한 곳들은 40억까지도 가죠. 30평대는. 20평대는 거의 다 잡아요. 자, 투자 금액은 이렇게 보세요. 8에서 18억. 전세 시세는 형편없어요. 7에서 12억입니다. 30억짜리 잡으려면 내 돈 18억 들어가고 전세는 12억. 이번에는 부동산 문제가 남은 과제는 3개. 뭔 말이냐? 부동산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터져 나왔죠. 그런데 터져 나왔다가 좀 사그라들고 터져 나왔다가 사그라들고 그러는데 현재 이게 해외 요인이고 오른쪽은 국내 요인인데 지금 동그라미 보니까 7개씩이죠. 14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11개는 어느 정도 해결
된 것들입니다. 해결이 됐다는 말은 집값 하락 요인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오히려 상승 요인으로 전환된다는 거고, 빨간 것들은 아직도 집값 하락 요인으로서 존재한다. 볼까요? 먼저 해외부터. 자, 경제 침체 지금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거,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없어졌고, 집값 폭락 이것도 오히려 상승하는 것도 많잖아요. 은행 부도 사실상 이제 사라진 것 같고, 금리 인상 아직 미국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약화됐고, 물가 폭등,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국 부동산 문제는 새롭게 대두됐어요. 중국 부동산 문제. 자, 거의 해결된 모습. 근데 국내 문제도 보면 집값 폭락 이미 상승하고 있잖아요. 건설사 부도, 지금도 부도는 나고 있지만 그래도 악성 부도는 아니에요. 역전세난 사실상 거의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 미분양 이것도 거의 줄어들고 있고, PF 대출도 상당히 거의 문제가 사라졌고, 뱅크론 새마을금고 있었는데 거의 사라지고 있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 정리되는 단계. 다만 가계부채는 새롭게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부동산, 가계부채, 이게 경제 위기로 확산될 거냐, 이것만 지켜보면 돼요. 자, 서울 아파트 월별 매매 거래량 실거래가 가계비 보자고요. 지금 아파트 22년 1월 달부터 거래량 봤더니 지금 여기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거의 한 자리 숫자였죠. 그런데 지금 4,000건까지 올라왔고요. 7월 달도 4,000건 예상입니다. 거래량이 이게 상승 본격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 초입에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거래량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21년처럼 막 폭등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000건은 서울로 치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해요. 평균 거래량은 6,000, 8,000 정도 되죠. 그건 이제 폭등 때 일어나겠죠. 자, 이번에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현황. 잠실에서 올라가고 있고, 자, 은평구에 DMC 롯데캐슬 올라가고 있고, 경기공자이도 올라가고 있고, 고덕크라시 올라가고 있고, 동대문구 레미안 위브 올라가고 있고, 마고 힐스테이트도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1월 달에서 6월까지 다 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가계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여기 보시면 좀 빠진 듯 하다가 2분기 때 확 올라오고 있죠. 중국 신규주택 가격 상승률, 중국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한 5월달 언저리에 플러스 됐었는데 다시 또 이번에, 자, 개발회사 문제가 터지면서 마이너스로 확대되고 있다. 자, 이제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과 여기 상승, 어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집값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봤더니 내년 이후 한 2, 3년 동안 더 뛸 것이다가 제일 많아요. 참고하세요. 저도 3년을 예측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질 지역은 강남 4구하고, 자,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등 한강 라인이다. 이번에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냐? 올해 3분기 이내, 즉 지금부터 거의 9월, 올해가 이제 적기다 이 말이에요. 자, 미래 서로 마주보는 최고지역 압구정동과 성수동은 돈이 없어도 관심을 가져야 돼. 왜? 근처에 후광을 볼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쭉 구역별로 있죠. 이게 바로 압구정동인데 집을 지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건너편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에요. 여기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있는데 엄청나죠. 이쪽 서울숲이 있고 오른쪽에. 자, 지금 조망들을 보면 이렇게 압구정은 50층대, 성수동은 70층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 두 곳이 마주보고 있는데 집값도 1위, 2위입니다. 용산이 1위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미래 전망도 제일 밝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부동산은 신중함과 결단력이 필요한데 하나만 고른다면 결단력입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투자자로서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